자, 그래서 자, 봐봐. 이 문벌 귀족들이 왕보다 더 어떻게 하다? 힘이 세.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벌 귀족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그 밑에 보면 이자겸의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이자겸의 난. 출첵 코드 1에 여러분 줄 쳐놓고 가자. 일단 출첵 코드 1에 가면 문벌귀족 줄 쳐봐. 문벌귀족. 이제 지배층의 이름이 바뀌었어, 얘들아. 지배층이 호족에서 뭘로? 문벌귀족이라고 해서 고려의 지배층이 바뀌면서 여러분 거기 형성 줄 쳐봐. 호족 출신이면서 몇 주품 계통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들아 그 밑에 가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뭐 했다? 독점, 음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과정과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공음전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왕실과 귀족 상호 간에 뭘 했다? 혼인. 알았지? 혼인 동그라미 쳐놓고. 됐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이 너무 압도되는데,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 2번으로 가보세요. 문제 2번. 자, 53페이지에 있는 문제 몇 번? 2번. 거기 봐봐, 얘들아. 자, 봐.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려에. 근데 이자겸의 두 번째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종은 이자겸의 뭐가 됐어요? 사위. 알았죠? 예종은 이자겸을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예종이 죽었네요. 그 예종이 죽었는데 요 둘 사이에서 인종이 나왔습니다. 인종. 그래서 인종이 왕이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거기 보세요.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자겸의 몇 번째 딸하고 결혼했어요? 세 번째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인종이 이자겸의 세 번째 딸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세 번째 딸을 인종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모죠, 이모. 그죠? 자기 엄마와 자매인 그 이모랑 어렸을 때부터 이모 따르던 그 이모랑 외할아버지가, 알았지?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나를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이모랑 결혼시켰어요. 알았죠? 이제 이모라고 부르다가 이제 여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딸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몇 번째 딸하고도 결혼시켰어요? 네 번째 딸하고도 결혼시켰습니다. 그죠? 자, 인종은 정말 해피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인종 너무나 처참했겠죠. 그죠? 자기가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모들하고 뭐 했어요?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겸이는 예종의 장인이기도 하면서 인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인종의 장인이 된 거죠. 그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인종은 이자겸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겠죠. 그죠? 그러자 인종이 이자겸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자겸이도 누굴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종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막장이죠, 막장.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딸들에게 인종을 죽이라고 시켜요. 인종을 죽여.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의 아들이나 조카로서 외조카로 우리가 되게 이뻐하던 애가 나의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됐는데 이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이 차마 인종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차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네가 가져가서 이걸 먹여서 어떡하라고? 죽이라는데 묻지마 먹다가 엎어버려. 그냥 상을. 차마 자기 조카이면서 남편을 모아볼 수가 없는 거지.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는 것을 뭐 한 거죠? 실패를 해.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자겸이 내가 뭐가 돼야지 차라리
내가 새로운 권력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자겸이 뭘 일으키게 돼, 얘가. 난. 그래서 여러분 유패돼요, 유패. 예, 갇혀, 인종이. 오케이? 처참하지, 인종. 그지? 왕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예, 그 처참한데 이자겸이의 최측근이 있어요. 이자겸의 최측근. 그러니까 얘가 군사, 힘을 쓰는 애들이죠. 근데 이자겸의 최측근인 척준경이 있는데, 인종을 가다 놓고 척준경한테 감시를 잘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인종이 척준경을 불러요. 얘기 좀 하죠. 준경아, 넌 진짜 충신이잖아. 너 고려의 충신 맞잖아. 그치? 난 진짜 너 어떻게 했어? 나 진짜 너 좋게 보고 있었어. 알았지? 너 있잖아. 네가 이자겸 죽여. 네가 이자겸 죽이면 네가 몇 인자가 될 수 있어? 1인자가 돼. 우리 같이 파트너를 우리 어떻게 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척준경이 그 말에 꼭 넘어갔어요. 인종이 말에. 인종이 말에 넘어가서 척준경이가 이자겸을 죽입니다. 척준경이.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이니까 인종이 척준경이가 이자겸을 죽였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척준경이를 죽여버려요. 시큰을 시켜서.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 누가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 인종이 살아나요. 인종이. 네? 이런 막장 드라마. 네? 역사 재밌어요. 여러분 들으셔보세요. 네? 그래서 인종은 갖은 순환을 다 겪고 살아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의 난이 있었다. 얘들아. 뭐의 난이 있었다. 이자겸의 난. 근데 이자겸의 난 물어볼 때 가끔 척준경을 주니까 거기 줄만 하나 서보자. 자, 배경에다 줄 쳐봐야 되나. 배경에 보면 경원이 씨 이자겸의 권력이 뭐가 되었다? 독점됐다. 그래서 얘들아 그 밑에 보니까 이자겸이와 척준경이 반대파를 제거했어. 그지? 그리고 난을 일으킨 거야. 알았지? 근데 척준경이 누굴 배신했지? 이자겸을 배신했어. 그래서 척준경에서 이자겸이 축출되면서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이 사라지게 돼. 왜? 척준경이도 바로 축출이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종이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완전 짜증나겠죠? 그죠? 왕 되자마자 막 그러면 여러분 이 이모들 어떻게 했겠어요? 이모들 그대로 계속 부인으로 둘 수 있어요? 역적이 됐잖아요. 역적. 이자겸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어떻게 시켜야 돼? 폐위 시켜야지. 폐위. 알았지? 그 새로운 중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종은 극도의 뭘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았겠죠. 짜증났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종 어디에 살고 있냐면 수도인 개경에 있어요. 개경에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런 일을. 개경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여러분 인종 개경이 좋겠어 싫겠어? 네? 슬픈 추억만 있잖아요. 슬픈 추억만. 개경에. 그치? 개경에 슬픈 추억만 있어.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난 거냐면 이때 묘청이 나타난 거야. 묘청이. 알았지? 묘청이 나타나서 인종 슬프지? 우리 어디로 가자? 네, 평양으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을 겪은 인종은 어떻게 하고 싶었겠니? 진짜 떠나고 싶어. 알았지? 그러면서 묘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을 겪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런 일을 겪은 건 지금 개경이 지력이 어떻게 해서 세에서 왕이 험난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력이 좋은 어디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종이 누구랑 사이가 좋아지냐면 묘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인종이 그래 개경에서 어떻게 하자 벗어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개경으로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경으로 가려면 뭘 지어야 돼요? 왕이 거처를 할 궁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청에게 지시를 내려서 궁을 지라고 해요. 궁을 지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인데 이 사람 문벌귀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자겸이 사라진 거지 문벌귀족이라는 전체가 다 사라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김부식이를 포함한 문벌귀족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개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어디로 가버리면 네? 왕이 서경으로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 권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김부시기를 위시한 이 몽골 귀족들은 인종에게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서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서경파대 개경파들이 인종을 놓고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하는 거야. 논리 싸움.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묘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어느 나라를 어디를 계승했어?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그리고 얘들아 우리 무슨 정책 펴야 돼? 그렇지. 태조가 무슨 정책 피라 그랬어? 북진정책 피라 그랬잖아. 북진정책.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이렇게 곤란한 일도 겪었으니 이참에 수도를 아예 어디로 옮기자. 서경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김부시기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무슨 고구려를 계승했냐? 어디를 계승했지? 신라를 계승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는데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통일신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가 된 거잖아요. 야, 우리 전나라가 통일신라인데 무슨 고구려를 계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신라를 계승하면 무슨 정책을 피지 않아도 되죠? 무슨 정책 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필요 없죠? 서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지금 치열하게 그 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일로 돌아올게. 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자겸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를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 자, 이자겸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고려 위에 어떤 큰 나라가 생기냐면 금나라, 여진족들이 세운 금나라가 엄청 커집니다. 커져.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고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에게 야, 우리 군신관계 맺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맺자고? 군신관계. 그럼 누가 군이고 누가 신하겠어요? 금나라가 군이고 고려가 신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북진정책을 추진했던 이 고려는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부해야지. 그치? 근데 문제는 거부하면 뭐가 일어나지? 거부하면 금나라가 쳐들어오겠지. 그럼 전쟁이 일어나? 그럼 얘들아 이자겸 입장에서 생각해봐. 전쟁이 나는 게 좋아?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이대로 사는 게 좋지? 얘들은 보수적이 돼. 왜? 나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 기회를 타서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죽일 수 있잖아. 왜냐면 군사 지휘권은 왕에게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자겸이 뭐 어차피 금나라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는 조그마니까 무슨 관계 수용하자. 군신관계 수용하자. 그래서 이 군신관계를 뭐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 근데 요로 와볼게. 요로. 묘청이라든지 이 서경에서 무슨 정책 추진하자고 하는 애들. 이 북진정책 추진하자고 하는 애들은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이 군신관계 수용한 거를 치욕스럽게 생각하겠죠. 치욕스럽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 이 몽골 귀족들은 자, 신라를 계승했고 북진정책 추진할 필요 없으니까 금나라와의 4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속 유지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 뭐도 안 나. 전쟁도 안 나. 근데 여러분 얘네들 입장에서 봐봐. 고구려를 계승했고 무슨 정책을 추진했어? 북진정책을 추진했어. 얘네들은 4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당장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 금나라랑 싸우러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생각이 완전 어떻게? 완전 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얘네들은 풍수 무슨 설 얘들아? 풍수 무슨 설? 풍수 지리설. 알았지? 풍수 지리설. 얘네들은 유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완전 서로 다른 애들이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하다가 초창기에는 묘종편을 들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거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인종이 묘종편을 들었지만 나중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나서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차피
또 서경으로 가면 누구 애들한테 또 끌려다닐 것 같아? 묘청 애들한테 끌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인종이 마음을 바꿔서 나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됐어요? 네, 이쪽 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1번 편 들다가 이제 몇 번 편 든 거죠? 2번 김부식 편을 든 거야. 그러면 누가 또 빡쳐? 누가 열받아? 묘청이 열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묘청이 뭘 일으키는 거야? 그래. 이제 이해됐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묘청의 난이 일어나는데 얘는 무슨 운동을 하다가 네, 서경천도 운동을 하다가 묘청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줄쳐보세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줄치고 그 다음에 경과에서 가시면 경과에 가면 묘청 세력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누가 진압했습니까? 김부식의 동반을 쳐나 알았지? 김부식 여기 김부식 누가 진압해준다고? 누가 진압한다고? 네, 이거는 누가 진압한다고요? 자,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 누가 이겼으면 문벌 귀족들이 사라졌을까? 묘청이 이겼다면 문벌 귀족들이 사라졌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문벌 귀족들이 자기네들에게 도전을 해오던 서경파를 어떻게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누가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그렇지. 아유 똑똑하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묘청에 난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 누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의 힘이 더 어떻게 했어요? 세졌어요. 얘네들의 힘. 맞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뭐가 되었다? 심화되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가시면 개경 의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거예요. 개경파 대 서경파 간의 싸움, 그 다음에 유교 대 풍수지려서의 싸움. 이거 이해되시 그지? 네, 여기 제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게요.